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도 정치질병관리본부로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방역팀장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조금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한국갤럽에 그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가 나왔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지난주보다 상승해서 오늘 3월 6일자 이제 발표인데요. 40%대 중반의 지지율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44%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되면 대폭락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대처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구멍도 뚫리곤 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만큼은 인정한다. 정부 믿고 가겠다. 뭐 국민의 이제 이런 그 여론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 그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2015년 5월에 이제 비슷했어요. 문재인 정부랑 한 40%뭐 왔다 갔다 했는데 비슷하다기보다는 좀 더 낮았는데 메르스 이게 확산하면서 한 달 만에 29%까지 폭락했었거든요. 그때 기억 다들 나시죠? 정부가 뭐 실수한 걸 뭐 이런 걸 떠나서 아예 정부가 부재했던 거를 체험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면이 다르죠. 정부가 여러 가지로 좀 오락가락하고 실수도 좀 하고 그래요. 뭐 구멍이 솔직히 방역 구멍 좀 뚫린 점 분명히 있죠. 비판할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부재했다. 정부가 사라지고 없어.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잖아요.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만큼 그렇게 폭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합니다. 자. 이게 뭐 약간 조금 숟가락 좀 얹어보자면 저희 그 정치질병관리본부에서 정부를 비판하긴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엉뚱한 그 정치질병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혜택을 입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사바리스타를 열심히 각 곳곳의 커뮤니티에 퍼날라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은요. 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그 여러 번 이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냐? 도대체 진보 언론마저도 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저한테 계속 댓글로 많이 남기시죠. 한겨레 경영 왜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의 수고로운 부탁 말씀 좀 듣고 여러분 우리 손 좀 씻고 올까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하시고 귀국하신 경우에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1339 또는 지역보건소의 안내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허재현 기자입니다.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들으시고요. 손도 좀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들으십시오. 자, 그 댓글로 참 많이들 이렇게 남겨주세요. 도대체 왜 진보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널리즘적 결벽증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수 언론처럼 문재인 정부가 그냥 무조건 싫어 뭐 이런 거라기보단 이 진보 언론 기자들의 특유의 태도가 있어요. 결벽증 같은 게. 우리는 여든 야든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권력을 감시해야 돼. 이걸 사명감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저널리즘적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땐 굉장히 좋은데
부작용으로 작용할 때가 지금 같은 때인 겁니다.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이제 보도들을 하는데, 이제 진보 언론도 문재인 정부의 방역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진보 언론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잘하는 것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발견해서 이제 아이템을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 킬이 돼요. 이런 건 좀 보도하기 좀 그렇지 않냐? 너무 겸연쩍지 않냐? 내부에서 그렇게 회의가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걸 무슨 음모론처럼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문재인 정부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무슨 관영 언론도 아니고, 우리가 민주당의 스피커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이런 어떤 사명 의식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 굉장히 깨끗한 저널리즘을 갖고 있는 거죠. 언론의 제일 사명이 권력 감시인데, 야, 이거 우리가 자칫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신문사로 오해받을 수 있어. 야, 이런 건 좀, 잘하는 건 그냥 잘하는 거니까 원래 잘해야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조명해 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아마 회의를 할 겁니다. 다만 잘못된 게 이제 아이템이 올라가요. 잘못한 거. 그러면은 이런 거는 비판 기사 써줘야지. 이거는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나쁜 의도로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더 이렇게 열심히 잘하라고 채찍질하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보도를 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대부분 이래요. 제가 우리 진보 언론 기자들이라고 제가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랑 이제 대화가 가능한 기자들도 진보 언론에서도 소수예요. 저 별로 이렇게 친한 기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친한 기자들은 진짜 참 기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사회의 진짜 상위 3%의 참 기자들, 그 중에 진보 언론 기자들의 심리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권력 감시에는 여야가 없어야 되는데, 야, 진짜 시민들이 너무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참기자스러움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앞에서는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아유, 힘내. 이러면서 제가 이제 고개를 끄덕여주곤 합니다. 뭐라고 비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얼마나 좋은 기자들인지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러분들의 그런 기자예요. 진짜 굵직굵직하고 우리 사회에 진짜 소금 같은 기사들 쓰는 기자들이에요. 그런 기자들이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더 있죠. 뭐냐? 좋아. 우리가 권력 감시하는 건 좋은데, 근데 우리 사회 권력이 청와대에만 있어? 왜 청와대만 감시해? 우리 사회 권력기관이 청와대 말고 많잖아요. 검찰 있죠. 국정원 있죠. 밤의 권력 조중동이 있죠. 그리고 국회 미래통합당 있죠. 그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의사단체 중에 의협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권이 바뀐 건 맞지만 진짜 우리 사회 실세 권력 구조가 정말 바뀐 거야? 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죠. 사실은 얘네들도 스트레스 받을까봐 제가 말은 안 해주, 이렇게 굳이 논쟁하진 않았지만, 진보 언론이 이 권력 감시라는 저널리즘적 사명을 실천하는 동안 무슨 문제가 그런데 발생하고 있느냐? 바로 정보 유통의 착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시장의 한 70-80% 이상을 장악한 게 보수 언론들이죠. 종편이랑 조중동 신문들, 그리고 각종 상업 인터넷 언론들 다 보수 언론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원래 정부가 싫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싫으니까 엄청나게 허물을 찾아서 보도하죠. 그럼 나머지 한 20-30% 가지고 이제 진보 언론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가 있을까?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또 프레시안, 또 어디가 있죠? 여러 군데 조금씩 있죠. 이분들은 또 열심히 같이 보수 언론하고 같이 문재인 정부의 허물을 찾아서 막 보도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사명감으로, 나쁜 의도라기보단. 그러니까
이건 뭐 신문을 펼치면 다 문재인 정부가 엄청 무슨 실수만 맨날 반복하는 정부예요. 엉망진창인 정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다 문재인 정부의 허물만 찾으니까요. 진보 언론에서는 좀 좋은 점도 찾긴 하지만 찾아지면 이런 건 좀 보도하기 좀 겸연쩍지 않아 저널리스트가 우리가 뭐 관영 언론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언론 보도들만 보면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최악의 정부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정부가 정말 그럽니까?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정부예요? 안 그래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진보 언론들조차도 문재인 정부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비치는 거죠. 언론이 이제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사명감을 움직이는 건 좋은데 이게 정부의 너무 트집 잡기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진보 언론마저도. 그러니까는 정부를 비판하는 이 저널리즘 사명을 다한다라는 자기 만족을 갖는 건 좋은데 이것이 가지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진보 언론들도 조금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100점짜리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상 최악의 정부인 것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게 지금의 이게 언론 보도가 객관적이라고 이것도 볼 수 있습니까? 그죠? 오히려 정보 제공이 불균형하게 나가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는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이분들은 뭐 친문이든 반문이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외신들은 그냥 보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 제공의 불균형을 외신들이 잡아주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BBC, 뉴욕타임즈, 제가 이런 외신 기자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 좀 드렸잖아요. 여러분 다른 방송들이나 인터넷 통해서도 좀 살펴보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뭐 친문 기자이겠습니까? BBC 기자가? 왜 뉴욕타임즈 기자가 친문 기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보 언론 우리 한국의 진보 언론 기자들처럼 저널리즘적인 어떤 결벽증 같은 게 없어요.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진보 언론 기자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정부 조금 잘하는 걸 보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욕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중국처럼 무슨 관영 언론으로 전락했다고 비판을 받겠습니까? 한국의 언론 자유도가 높은 거는 세계가 다 알아요. 정부가 방역 시스템 잘 갖췄다라고 보도한다고 한다고 우리가 무슨 중국의 무슨 CCTV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그런 결벽증처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 말 웬만하면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람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언론들이 비판하는 이 시민들한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막 무슨 대깨문 좀비들 막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이게 너무 과한 거죠. 오히려 진보 언론들이 계속 정부 비판만 너무 열을 올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서 이거를 좀 바로잡고 싶은 심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역사상 최악의 정부가 아닌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왜 이래? 반작용이 생기는 거죠. 이게 무슨 대깨문 무슨 좀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언론의 생리를 잘 몰라요. 이분은 언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일보나 경향신문에 이분의 얘기를 자꾸 실어줍니다. 문제가 좀 크죠. 지금 이 정보 유통에 굉장한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해외 언론들이 이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면 그걸 갖고 역수입해서 지금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안다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당연히 한국 기자들이죠. 그런데 한국 기자들은 막 눈치를 보다가 해외에서 보도하기 시작하면 그걸 역수입해서 보도해요. 보세요.
2월 27일쯤에 제가 날짜까지 적어놨었어요. 이주혁이라는 의사가 SNS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요. 표현 좀 똑바로 합시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썼죠. 언론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만 보도하니까 너무 이분이 이제 보다 못해서 어떤 의료인이 이걸 바로잡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SNS를 보자마자 이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야 되는구나 해서 제가 2월 28일 날 급히 방송을 만들어서 제가 유튜브 방송 올렸던 겁니다. 그때까지는 한국의 언론에서 이런 표현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일본의 방송도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죠. 그때 유튜브 제작할 때 한국에서 수만 건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본에서는 수백 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이렇게 방송하는 일본의 시사 방송 이런 게 SNS에 막 퍼지기 시작한 게 2월 26일이에요. 그때까지도 한국 언론은 막 방역 구멍 뚫렸다. 그러면 막 이런 것만 막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외 언론이나 이제 일부 의사들이 막 이런 데서 우리가 방역에 구멍이 뚫린 거라기보다는 방역을 지금 철저히 해서 검사를 많이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오히려 해외 언론들은 방역 시스템을 칭찬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막 시민들이 막 퍼다 나르니까 3월 초가 돼서야 그제서야 이제 진보 언론에서도 해외 언론들이 한국 방역 시스템을 칭찬하고 있다는 보도를 역수입해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도해서 뉴욕타임스가 받아쓰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받아쓰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 문제를 해외 언론을 통해서 관찰해서 받아쓰기 해야 됩니까? 이런 역수입 보도 현상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있겠어요. 대체 왜 진보 언론들을 마저도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에만 열을 올릴까? 당연히 의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YTN 보도국장 지금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개혁적이고 언론 자유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국에서도 문제 막 일으키잖아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격리 조치된 한국 관광객들이 있는데 무슨 빵 쪼가리 같은 걸로 연명하고 있다고 감금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민들이 말도 안 된다 이거. 실제로는 이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고 음식도 진짜 잘 먹고 있어. 막 사진 같은 거 직접 찍어가지고 막 YTN에 막 제보하고 그러죠. YTN 기자들 절반 가까이는 허재현이랑 비슷한 기자들입니다. 진짜 좋은 기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문재인 정부 칭찬하는 보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키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저널리즘적 결벽증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관영 언론도 아니고 잘하는 건 원래부터 잘하는 거지 우리가 뭐하러 칭찬해줘. 비판 아이템 찾아와 이러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제 왜 그런지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이걸 지금 진보 언론 기자들이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정부, 여야 구분 없이 권력 감시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정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보 제공을 국민들에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도록 불균형하게 오히려 좀 제공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그래서 오히려 해외 언론보다 객관적이지 못하게 정부에 대한 여러 소스들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류의 보도들이 막 나와요. 봐봐요. 2020년 3월 1일인데 그때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막 첫 확진 판정 받았다고 막 보도 막 나왔죠. 그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 우리 방역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한 문제제기 기사가 아니라 오히려 방역 시스템이 철저해가지고 이게 뚫릴 뻔한 중국인 유학생 확진자를 잡아낸 케이스라니까요. 입국 과정에서 공항에서 열이 안 났어요. 그런데 강릉시가 정부 지침이 있어가지고 유학생 전원을 검사하라는 그 지침 때문에 이 중국 유학생이 소속된 그 학교가 가톨릭 관동대였거든요. 그 가톨릭 관동대에서 학교 버스를 먼 인천공항에다가 강원도에서 인천까지 막 보내요. 이 한 사람 애 때문에. 그래가지고 강릉 아산병원 선별진료소로 곧바로 보냅니다. 학생을. 그래서 검체 채취해가지고 양성 판정 받아가지고
저 격리 조치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들은 야 강원도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왔는데 이거 검역에서 뚫렸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들이 다 막 중국인 받지 말라니까 왜 안 받아가지고 이런 일 벌어져? 막 계속 이런 댓글만 달리는 거죠. 황당한 여론들이 나오는 거죠.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니까 이건 오히려 정부가 잘한 일인데 못한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거죠. 뭔가 좀 트집 잡을 거 하나 찾아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래서 강원도청에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최문순 지사 원래 예전부터 좀 잘 알고 지내서 그때 좀 친한 공무원들이 좀 있어요. 전화해봤죠. 당연히 괜찮아. 보건복지국에 이제 아는 이제 책임자한테 전화 걸어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소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톨릭 관동대 이 사례는 진짜 자기들은 질타받을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그 지역에서는 다른 대학들도 강원도 내 대학들이 이 가톨릭 관동대처럼 이렇게 잘 찾아내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따라하겠다고 막 문의가 막 강원도청으로 막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방역 구멍이 뚫린 사례라면 강원도 내 대학생들이 왜 이거 그대로 따라하겠다고 매뉴얼 그대로 달라고 문의가 왜 오겠어요? 에? 언론이 너무 그 비판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최일선에서 방역에서 힘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힘이 빠지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례랑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가톨릭 관동대 사례는.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해줘야죠. 그래서 이 사례는 오히려 뭐랄까 제목이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뭐 중국인 유학생 감염 뭐 뚫렸다 뭐 이렇게 보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저인망식 방역 시스템 이번에도 빛났다. 이런 제목이 달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제목 달리는 게 쑥스러운 거예요. 진보 언론들은. 왜냐? 이거 우리가 괜히 뭐 문재인 무슨 민주당 스피커도 아니고 이런 거 보도해도 돼. 이거 저널리스트로 살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분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예. 그러니까 헛똑똑이인 거죠. 헛똑똑이. 미안한데 얘들아. 이런 얘기를 제가 차마 하진 못했어요. 그 앞에서는. 왜냐하면 다들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진짜 저랑 친한 이 참 기자들 만나면 권력 감시에 여야가 없어야 되는 건데 시민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 앞에다 대고 제가 또 막 뭐라고 하긴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라는 기자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문 그 지지자들은 저 되게 싫어하는 글 엄청 많이 남겨요. 왜냐하면 저도 성역 없는 보도를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레기 순위에 저도 많이 오르내리는 기자였어요. 지금은 그런 거에 오르내릴 정도로 영향력도 사라져서 이제 그런 것도 순위권에도 제가 없지만 그 스트레스를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그런 저의 동료 참기자를 만나면 그냥 위로만 해주고 옵니다. 자, 여러분 진보 언론 기자들이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기자들한테. 야, 좋은 건 잘했다고 그냥 보도를 해. 그렇다고 니네를 무슨 뭐 관영 언론 기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자, 커피 물 좀 다시 내리고 오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입니다. 자, 2020년 3월 6일 녹음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보자. 이런 보도가 하나 올라와 있네요. 한국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0.65%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WHO가 제시한 3.4%보다 훨씬 낮다 이러면서 이 그 전문가들이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 이 대규모 진단이 치사율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보도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해외 언론이 먼저 보도를 한 거예요. 예. 홍콩 언론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거를 한국 언론이 받아서 보도하고 있어요. 홍콩 중문대 데이비드 후이 교수가 이런 이제 멘트를 했네요. 무증상, 경증, 중증 등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을 검사할수록 우리는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중증 입원 환자를 검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망률이 높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 밴더빌트 의대 윌리엄 셰프너 교수의 말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데 있어 경이로운 실험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질병의 전체 그림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홍콩의 언론이 일부 전문가는 앞으로 한국의 치사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진단 확대에서 더디기만 한 모습을 보이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이 이야기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하니까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좀 눈치를 막 보다가 이걸 받아서 보도합니다. 아니 한국의 방역 문제를 한국 기자들이 먼저 취재를 못해요. 왜 우리가 해외 언론에 이런 기사를 받아쓰기 해야 되는 겁니까? 얘네들이 우리 기사를 받아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게 진보 언론들이 이 저널리즘적 사명감, 여기에 이제 너무 몰두해가지고 칭찬하는 보도를 쑥스러워해요. 겸연쩍어해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보도 역수입 현상 같은 게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죠?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평화나무, 우리 김용민 우리 평화나무 이사장이 운영하시는 이제 언론사인데 거기에 진보 언론 기자들의 저널리즘적 결벽증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원고를 보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안철수 씨의 또 황당한 멘트를 하나 좀 봤어요. 이 이야기 좀 더 한번 드려봅시다. 참 이분 진짜 뭐 모르면서 진짜 많이 떠들어요. 이게 지금 중앙일보가 무슨 이상한 보도를 하나 했는데 안철수 코로나 방역 안철수가 아니고 지금 의료계 진보 진영 김용익 사단이 있는데 이진석 실장이 코로나의 실세다 이러면서 중앙일보 장세정 노능설위원이 의협 회장 만나서 인터뷰한 걸 가지고 기사를 이제 썼는데 이걸 또 안철수가 이제 보고 또 막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의협 회장이 대표적인 일배잖아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최대집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방역 대책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의 이제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뭐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비선 실세들이 있다. 이러면서 이 방역 비선으로 직간접적으로 지목한 이들이 있는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협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의료 사회주의자들이다 이러면서 막 색깔론 막 입혀가지고 방역 비선 이런 사람들이 의협의 말은 안 듣고 막 어떤 비공식적 경로로 청와대의 방역 시스템을 막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의협의 주장을 인터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언론 보도가 얼마나 한심한 거냐면요. 여러분, 비공식적 라인으로 자문을 받는 게 그게 불법입니까? 이게 최순실 비선실세랑 비교할 사안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최순실은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일단 최순실이 국정 전문가입니까? 이 사람 대학 나왔습니까? 모르겠네. 전공 뭐 했어요? 일단 정치학이나 외교학 이런 거 전공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최순실 씨가. 그런데 감나라 배나라 뒤에서 한 거예요. 그것부터가 일단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그래 했다 쳐요. 뭐 김용익 씨나 이재갑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슨 뭐 정부로부터 뭐 혜택 받은 게 있습니까? 예? 뭐 어디 뭐 자기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뭐 일감 몰아주기라도 받았어요? 뭔가 그런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야 이게 비선실세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언론은 그걸 구분해야죠. 예. 그런데 이걸 중앙일보가 막 무차별적으로 보도하고 이 멍청한 이 몇몇 정치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막 또 막 문재인 정부 물어뜯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후보였죠. 안철수 씨가 이걸 또 보고 막 이렇게 트위터에다 썼나 봐요. 예?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입장 가운데 비선 전문가 자문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최순실의 존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자,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순실 사건과 비교할 게 아니다. 첫째, 최순실은 전문가가 아니다. 두 번째, 어떤 혜택도 받은 게 없다. 예, 최순실은 엄청난 혜택을 받았죠. 예, 자기 딸 통해 가지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이 정치인이 이렇게 바보 같아서 됩니까? 아, 진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의협 얘기 살짝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실은 제가 이 의료계 비선실세 이야기를 그때 저도 들었어요. 예. 이미 며칠 전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굳이 제가 옮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에요. 아니, 비선실세라는 표현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객관적으로 이게 확인도 안 될 뿐더러 설사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아니 비공식적 자문을 듣는 게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굳이 보도도 안 해버리는 거죠. 예. 제가 의협에 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좀 과거에 이제 이런저런 인맥을 맺고 좀 취재했던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예. 그분들한테 제가 최대집에 대해서 뭐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말을 좀 물으려고 들었다가 엉뚱하게 막 최대집 대신 이 방역 실세 이야기들만 막 방역 비선 실세 이야기만 막 주야장천 하는 거예요. 김용익 사단이라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진석이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약간 논쟁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죠. 아니 이재갑 교수는 제가 원래 예전부터 알던 사람인데 이 사람 뭐 비선실세고 뭐를 떠나서 원래 감염 그 방역 전문가다. 내가 2015년인가 그때 이분 그 코로나랜다. 그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엄청 창궐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WHO가 그때 비상사태 선포하고 이분 그거 가족들한테만 알리고 몰래 입에 갔다 와가지고 그거 진짜 막 사투를 벌이다 온 사람이 있다.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는 진짜 이국종 교수 같은 대접을 받는 분이다. 이재갑 교수가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방역 전문가다 이분은.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볼 게 아니다. 제가 오히려 알려드렸어요. 의협에다가. 그러면서 뭐야 또 그분이 뭐 또 하여튼 최대집이 일베 출신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의협의 뭐 어떤 의견과 상관없는 자신의 개인적 주장을 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말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최대집이 하는 말이라 잘 안 믿긴다. 이제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죠. 근데 취재를 그때 했을 때도 의협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비선실세가 있다. 방역 비선실세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뭐 니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방역 비선들이 뭐 무슨 뭐 경제적인 뭐 무슨 뭐 일감 몰아주길 받았다는 거야. 무슨 혜택을 받았다는 거야. 뭐야.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떠들면 돼.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이런 거는 대중에게 걸러줘야 될 일종의 정보들이죠. 근데 이런 거를 중앙일보는 그냥 버젓이 실어줘요. 그리고 이걸 또 안철수 대표는 그대로 또 페이스북에 옮겨가지고 최순실 비서실세랑 뭐가 다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비평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안철수 같은 분들은 그냥 제발 대통령 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착한 건 알겠어요. 참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판단력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바보 같아요. 진짜 죄송하지만 정치하시면 안 될 분 같아요. 그냥 의사로서 그냥 착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들 한 명이라도 계시다면 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분 진짜 보면 볼수록. 그리고 중앙일보가 또 최근에 또 문제인 게 이런 보도도 했어요. 이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뭐 한국인이라서
죄송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칼럼 진짜 뭐 소개해드리기도 진짜 역겨운데 중앙일보 가서 좀 항의글 좀 남기세요, 여러분. 진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공항에서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자기 옆자리에 어떤 미국인 승객이 진짜 이렇게 너무 불편해하더라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진짜 한국인이라서 너무 죄송하더라 이런 얘기 이렇게 칼럼 같은 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칼럼인데 한국의 적극적 검사와 투명한 공개는 팩트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랑이랍시고 내세울 만한 일일까? 아파트 단지에 불이 났는데 옆집보다 우리 집이 피해를 더 빨리 파악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셈 아닌가? 그럴 시간 있으면 묵묵히 진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 예, 지금 정치권을 보면 진영을 막론하고 코로나 퇴치에 진심 순도 100%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보인다. 어쩌고저쩌고. 예.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칼럼은 팩트가 일단 잘못되어 있는 게 내용 이게 어떤 관점을 떠나서 여러분 한국의 적극적 검사와 투명한 공개 이게 자랑이랍시고 내세운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랑이라고 먼저 내세운 적이 없어요. 해외 언론들이 먼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다가 해외 언론들이 보도하니까 오히려 이게 거꾸로 우리가 방역을 더 잘한 거래.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이런 거 보도 안 해? 이러면서 이게 확산된 거예요. 예, 역수입된 거라고, 역수입된 거. 한국 정부가 이걸 언제 자랑했어요? 하도 자랑을 안 하니까 해외 언론들이 먼저 이걸 찾아가지고 보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야, 한국이 이거 더 잘하는 거야, 사실은. 진보 언론들도 침묵하고 보수 언론은 원래 보도 안 해주고 한국 정부는 지금 같은 국면에 자랑하긴 조금 죄송스러우니까 조용히 있고 하는데 오히려 해외 방역 전문가들이 야, 한국 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이런 정보들이 역수입돼가지고 알려진 거라니까요. 누가 이걸 먼저 자랑했는데요. 바깥에서 자랑을 시켜주고 있다니까요. 이거 기사 쓴 사람이 중앙일보 전수진 국제외교안보팀 차장이에요. 와,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러면서 한국인인 게 창피하대요. 난 정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언론인이라는 게 전 너무 창피해요. 예. 아휴, 진짜. 그래서 하여튼 중앙일보에 굉장히 좀 문제 많은 칼럼과 기사들이 막 쓰이고 있고 이거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보고 자꾸 페이스북에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잘 알고 계시고요. 정치질병관리본부 방역팀장이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미래통합당만 빼고 찍으십시오. 네. 그분들은 이 질병을 관리할 능력도 없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실력도 없는 분들입니다. 예.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 질병 이야기 하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광고도 안 붙여줍니다. 그러나 저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저희 시사바리스타 후원 계좌에 많은 인사글들을 남겨주고 계셔서 제가 적자를 면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하시고요. 손 열심히 씻고 우리는 전혀 공포스럽지 않아요. 다만 정부를 믿고 최대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면서 활동을 자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네, 거리가 코로나 공포로 한산했다. 이런 보도 자꾸 한국 언론들이 쏟아내는데 우리는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왜냐? 정치질병관리본부가 있으니까요. 허재현 방역팀장 다시 다음 방송에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